직선식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직선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나와야 될 게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울기를 빨리빨리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알겠니? 이 식을 우리가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래. 특히 도형을 봤어. 식이 바로 나와야 돼. 식을 봤어. 도형이 바로 나와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빨라진다고. 알았지? 이제 그림을 봤는데 도형을 못 그려. 도형식을 못 써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습을 그만큼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줘야 너희들이 그래도 기본 점수부터는 출발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우리 다음 중간고사 1등급 나오면 이제 1등급 향해를 바꿀 거예요. 우리는 1등급이라고 거짓말 치고 하자고. 그러잖아요? 1등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내 느낌에 한 3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유성아, 가능성이 있어. 3명. 물론 3명 안에 들지 안 들지 모르지. 3명 정도는 선생님 봤을 땐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다 충분해. 알았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3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이 친구는 지금 형태상 아주 불가능한 친구도 있어. 물론 불가능은 없지만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 질문이 처음에 너희들 지금 보면 간질간질한 문제들이 질문이 돼야 돼. 알았니? 아예 아무것도 뭔 소리 모르는 거 질문을 내가 풀어줘도 그 질문이 안 돼. 알겠습니까? 쪽팔려서 질문 안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이 좋은 질문일 수도 있어. 아예 모르는 것은 내가 알려줘도 너희들은 어차피 몰라. 이해되니? 너희들이 쌤을 중학교 때 대부분 풀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쌤 B에서 시험을 줘도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쌤 B 정도 풀면 학교 내신 내 생각은 7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70점 이상 무슨 나와요? 쌤 B 100% 풀면 학교 내신 70% 나와. 100% 풀면. 알았어? 평상시에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알고 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얼렁뚱땅 답만 맞춰서 풀지 말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내가 10번을 풀어도 10번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같은 방법으로 10번 다 맞춰야 그 문제를 아는 문제야. 이렇게 풀어봤더니 맞았고 이렇게 풀어봐서 틀려. 그럼 모르는 문제야. 앞에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63번. 그래, 거의. 이런 류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가 이게 질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반 수준이 꽤 높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아주 높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 문제는 웬만한 친구들이 내가 가르쳐본 친구들 중에 뭐 가족 공부 잘하는 친구도 질문을 해요. 너들도 이런 질문 한다는 것이 대단한 친구들이야. 근데 이것이 1번이라는 게 문제지.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든 다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읽어볼게요. 자, 두 직선이 나왔어요. 두 직선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두 직선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야. 관계 있어 없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선의 관계는 기울기밖에 없습니다. 직선의 관계는 기울기밖에 없어. 여기까지 되니? 기울기에 관계가 있는 건 뭐라 했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평행. 얘랑 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면 y는 x 됐지.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가 하나가 달라. 그럼 수직인 관계야. 그것만 알겠니? 이해됐어? 여기는 좀 이따 나올란가 모르는데 그런 관계야. 없어. 둘 직선의 관계는 1차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모른다는 소리야. 관계를 아직은 모른다. 두 번째, 식이 정확하지 않은 식이에요.
식이 뭐 A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A로 이렇게 묶어낼 거야. A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A가 뭔지 모르지만 A로 정리할 거야. 얘는 3은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식을 읽어야 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된 식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무조건. 이렇게 나온 식은 무조건. 현재 보통 선생님이 K나 M이나 보통 문제 많이 돼 있었어요. A도 똑같습니다. 얘랑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런 소리야. 얘는 얘랑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 와중에 쉽게 나온 거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쉽게 나온 거라고. 알겠니?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은 여기 있는 도형은 x는 2라는 도형. 유성아, x라는 2라는 도형이 뭐야? x가 2인 도형은 직선. x는 2는 뭐야? 직선. x는 2 이렇게 생겼어요. x축과 수직인 직선. x는 2는 얘는 뭐야? y는 1이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y는 1도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 두 개의 교점은 얼마입니까? 두 개의 교점은 2,1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도형 이런 소리야 얘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도형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도형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런 뜻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그래프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것은 좀 쉬워서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풀립니다. 나중에 이러한 식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빨라집니다. 자, A가 0일 때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냐고 물어봤어요. A가 0이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A다 0 집어넣고 Y는 1 나왔고요. 0 집어넣고 X는 뭐 나왔죠? Y는 뭐 X는 뭐 수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게 되니? 자, 이렇게 풀려면 식을 보고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지금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야. 두 번째 L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난다. L 2,1을 지난다. 맞는 말이잖아. 알아내고 정리해놨잖아.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 이랬니? 해결했고 두 직선은 평행하도록 하는 A 값은 두 개냐 물어봤어. 두 개가 평행이려면 어때야 돼? 두 개 평행이려면 두 개의 기울기가 B가 같아야 되겠지. 두 개의 기울기가 3분의 A랑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뭐가 똑같아야 돼? 평행이 돼야 되려면 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요놈의 B가 이렇게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A의 평행하도록 하는 A의 값 그러면 이렇게 같도록 하는 A의 값 이 말이지? 그러면 A 제곱이 얼마가 돼서 3이 됐으니까 A의 값은 2개가 되겠죠. 평행 조건. 알았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넘어가 되겠냐 유성아? 다음 70번 갑니다. 직선과 0,5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말에 맞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니? 이 직선과 0,5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요 직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놈이 뭐 때문에 지금 K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놈을 뭘로 정리하자고? K로 정리를 하자고 해. 요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요. K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K가 뭔지 몰라. K가 뭔지 몰라도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식을 만족한다 이거지. 얘가 0이 되는 게 도형, 얘가 0이 되는 게 도형이라고. 그래서 요 식이 두 개의 도형을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래 된다고. 그러면 y가 0, OY는 0이나 y는 0 똑같은 말이야. y가 0이 되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래 되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요 점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오는 말이라고 얘가. 자, 직선에서 이렇게 상수가 포함된 게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직선은. 직선 두 점 중에 한 점을 알려준 거야. 알겠니? 그래서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꼭 이러한 정점을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듣고 있냐? 그래서 이 도형은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야.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뭔지는 아직 모르겠고 알겠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0,5를 0,5를 지나는 직선이 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0,5라는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데 x축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축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요 식이 빨리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이 말을 읽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핵심은 두 가지의 이 문제는 첫 번째 정점을 구하는 직선을 구하고 요 말에 맞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지금 3분의 5가 나왔어요. 그럼 요놈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게 구하면 끝.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5K 플러스 1분에 넘겨서 정리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면 된다 이거죠. 유성아 생각을 해. 베끼는 게 아니야. 베끼는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이런 식을 쓰는 거야. 이걸 왜 베껴? 그림이야 이게. 식을 보고 이 식을 보고 생각하고 식을 적어야 된다니까. 선생님 잘못 적은 거 어쩌라고 그래. 그럼 잘못 적은 거 베낄 거 아니야. 그럼 또 물어보겠지. 이거 잘못 썼는데요? 이상한데요? 그러거든요.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생각해서 그려야 된다고. 74번 갑니다. 73번 하나 풀어줄게요. 자, 직선은 B가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직선 얘기할 때 계속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직선은 기울기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 문제는 기울기 문제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이 발생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알면 돼. 알겠니? 알겠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놈의 기울기를 나는 2분의 1이 나눴습니다. 2분의 1이면 B가 어떻게 돼? 2대 1 이 말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2대 1 대 루트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2대 1 대 루트 5. 그러면 좌표가 나오면 길이 구할 수 있지. 요 길이가 A
컴마 뭐식이야? 여기가 a 플러스 3 컴마 뭐식이야? 유성아, 이 거리 얼마냐? 너무 어렵냐? 3은 너무 어렵나? 4로 가볼까? 이 거리 얼마냐? 3초. 은서야, 이 거리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 여기까지 했어? 말 이해되니? y가 b야. y가 b 플러스 2야. 3이야. 이 거리 얼마니? 준상 얼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 거리가 얼마야? 이 거리 얼마야? 여가 3이라고. 여기 얼마야? 그럼 여기 얼마야? 아니 2대 1대 루트 5라고. 야, 와 진짜 씨. 지금 x좌표 기록이 나오면 x좌표도 y좌표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알았니?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역으로 나온다고. 역으로 나와.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좌표를 구하라고 나온다고. 알았니? 이 길이가 쉽게 갈까? 뭐가 나오면 쉬워? 루트 5가 나오면 쉽겠지. 2대 1대 루트 5니까 이 거리가 루트 5가 나오면 쉬워. 유성아, 쉽겠지? 여가 2 루트 5야. 여기가 y가 b야. 이 y는 뭐냐? 예? B 플러스 2. 그렇지. b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뭐로 구한 거야? 기울기로 구한 거라고요. 됐니? 준우야, 여가 A야. 여기가 뭐니? 쌤 말했지. 3초 만에 구할 수 있는 문제만 지금 질문한다고 너희들한테. A 마이너스 4. 그래, 그리고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현재 너희들한테 잘 나가라. 너는 왜 눈을 감으면 뭐 동물 있잖아. 눈꺼풀 이렇게 감으면 한참 뒤에 올라오는 동물. 손다 동물이라고 있어. 뭔 동물이 눈이 내려가면 한참 뒤에 올라오냐? 뭔 동물이지? 눈이 내려가면 한참 뒤에 올라오는 거. 모르냐? 너는 왜 눈이 내려가면 컴플이 한참 뒤에 올라와? 혈당 스파이크? 이런 씨. 이해했어 지금? 좀 어려운 거로 가볼게. 어렵지도 않아. 지금 B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조심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질문할 거. 유성아, 여기가 3이야. 이 길이는 얼마냐? 루트 5분의 3. 그래, 루트 5분의 3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계산하면 돼. 그렇지? 손다 이게 얼마냐? 루트 5분의 6 이렇게 말하면 돼. 일단 나중에 계산하고. 여기까지 됐니? 좌표 구하는 방법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지면 x좌표, y좌표가 거리가 나와도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거리가 나와도 구할 수 있다. 관계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돼? 하나만 나오면 돼. 이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돼? 하나만 나오면 돼. 준상아, 다 들었지? 이해했지? 이해했으니까 준상이 물어볼 거야.
자, 현재 이 기울기가 얼마니 지금? 1, 2,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 기울기는 얼마야, 준상아? 2지, 2지. 그럼 여기에 있는 b는 1대 2대 루트 5를 갖고 있어. 요 각하고 지금 요 각이 같지? 맞니? 그럼 이 도형은 이 점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1대 2대 2대 1대 루트 5. b는 위치는 상관없고 가로 세로 잘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형 중에 지금 h 좌표 구하는 게 질문이야 지금. 현재 삼각형이 정확한 나온 삼각형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h와 관련된 것은 여기겠지. 유성아, 그럼 이 중에 나온 길이가 어떤 길이 나왔어? 이 길이가 나왔네. 준상 보고 있지? 얘가 얼마라고? 2분의 5라고 해. 2분의 5라고 해. 그럼 이 길이는 뭐냐? 예? 이 길이 얼마니? 네. 2대 1대 루트 5야. 우리가 1이 제일 편하긴 해. 야, 루트 5야. 이 길이는 얼마라고? 얘를 루트 5로 나누면 돼. 얘를 루트 5로 나누면 되라는 말을 너희들이 막 식을 막 완성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어. 어?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네가 말할 줄 알면 되잖아. 알겠니? 물론 이제 내가 스스로 이거 연상이 돼. 그러면 식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지.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식을 못 만들어내면 2분의 5를 루트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면 된다고. 그게 완성이 되면 너희들이 식을 정확히 적을 거고. 알겠니?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지금 원하는 것은 요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H 좌표로 원하고 있지. 자, 좌표는 수평 수직으로 가. 어떻게 간다고? 수평 수직으로 가.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겠지. 되니? 그러면 요 점의 좌표로 하려면 여기에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에서 시작해도 돼.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그럼 각이 같은 각이 여각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2대 1대 루트 5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이 루트 5분의 5가 나왔어. 물론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이 정도 연산은 빨리 해주면 편해. 루트 5분의 5는 2분의 루트 5. 유성 알겠니? 은서 알겠어? 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5래요. 은서야, 이 길이 얼마니? 1. 2분의 1.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2. 1.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문제는 이걸 알고 있으면 30초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기울기가 쉽게 구해진다. 연습했지? 뭐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기울기가 쉽게 주어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는 뭐가 있으면 그나마 제일 쉽게 구해지냐면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기울기가 쉽게 구해지고, 기울기에 대한 점을 내가 찍은 거야. 물론 기울기는 이 점이 아니고 이 각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 음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비율적인 것은 직각삼각형이 축과 평행한 선, 직각삼각형, 축과 평행한 선, 직각삼각형 나오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뭐가 나오면 구할 수 있다고?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기울기를 쉽게 구한다고요. 유성아, 했었지? 했었잖아.
A B C 생각할 시간 줬어. 그럼 노란색은 뭐냐? 주황색 유성아, 주황색 기울기 얼마냐? 현재 ABC는 길이입니다. 주황색 기울기 틀렸어. 은서야, 주황색 기울기 틀렸어. 준우, 주황색 기울기. 이 식들이 진짜 미쳤나 지금. 우리 금제밖에 없다. 주황색 기울기 A분의 B. 주황색 기울기 A분의 B. 뭘 구해야 돼?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찍고 탄젠트 값을 구합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을 찍고 탄젠트 값을 구해요. 문제는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정확한 각인데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찍으면 길이 구하고 음수 붙이면 돼. 대신 탄젠트 값을 생각하면 돼. 탄젠트 값. A분의 B가 탄젠트 값이야. 그럼 기울기야. 알아야 돼. 내가 말했잖아.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려줬어. 알아먹었어. 알아먹었어. 손다. 그러면 초록색 기울기 뭐냐? 손다. 초록색 기울기 3초라겠지. 사실 기울기 뭐냐 하면 답이 나와야 돼. 하고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2초만 답이 나오고 3초면 마무리가 돼야 돼. 준상아, 초록색 기울기 그래, 마이너스 B분의 A. 양수 음수 판단하고 탄젠트 값 따져주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각으로 하는 건데 나는 요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초록색의 X각을 가지고 탄젠트 값을 생각을 하고 원래는 양의 각이 맞아. 근데 응의 각으로 탄젠트 값 구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알겠니? 180도 합이 180도 각은 부호가 탄젠트는 바뀌거든. 구할 수 있겠지? 은서 알겠니? 안다겠으니까 이제 은서한테 물어볼 거야. Y축입니다. 자, 초록색 기울기 뭐냐? 은서야. 이쯤 되면 나와야 돼. 그래 3초는 힘들 수 있어. 5초만 나와야 되는데. 준우야, 초록색 기울기 뭐냐? B분의 C. 확실해? 아니야? 오, 안 줄고 있었어. 너 뭐야 그러면? 뭐? C분의 B. X축과 이루는 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X축과 이루는 각이 요점입니다. 요점이야. 요점. 왜 이렇게 찍은지 아니? 90도 각이니까 이렇게 찍은 거야. 점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초록색 기울기가 나와. C분의 B. 되니? 그러면 주황색은 어디 있냐? 주황색 각은 X축과 이루는 각은 뭐 X축과 이루는 각 몰라도 뭐 요각으로 보면 돼. 요각으로 해. 요각이 어디 있어? 여가 있네. 그러지? X각이야. X각에 대한 탄젠트 값 B분의 C 주황색 마이너스 이래 된다고요.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식을 다 완성시켜서 말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풀 거거든. 일단 부호는 음수, 그럼 마이너스 쓰고 기울기 쓸 거야. 그래서 기울기 쓰고 마이너스 붙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된다고. 알았니? 기울기 구하는 건 알려줬습니다. 다음.
(73번) (74번) 자, 그린 것 같이 mx가 요 놈을 사각형을 2등분합니다. 얘를 사각형 2등분하는 것은 뭐 사각형 2등분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어딜 지나? 무게중심을 지나면 돼요. 평행사변형부터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요 점만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됩니다. 그러면은 좌표가 지금 나왔네. x좌표 153, y좌표 29,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은 뭐냐? 원점에서 지나는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 뭐라고?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x좌표분의 y좌표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했어. 알겠어? 그렇다면 어떤 기울기냐 이렇게 되는 문제지. 그럼 두 점이 주어진 두 점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겠지? 3분의 2분의 9는 누구랑 누구랑 기울기냐면 2점하고 0,0하고 기울기니까 생략이 된 거라고. 알겠니? A, B, C, D A-C분의 B-D는 뭐라고?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말. X 변화분의 Y 변화.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 질문이 뭐야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합니다. 직선과 수직이고 넓이를 2등분하는 것은 뭐야 지금? 어쩌란 소리야? m 나왔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 나왔고 요점 지난다. 끝. 이거 상도 아니야. 누구 질문이야? 손. 잘했어. 알겠어? 알겠냐고.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77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점이 있어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교점을 구하시오.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외심입니다. 뭐라고요?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야. 외심이란 말은 삼각형의 외저본의 중심 이런 말이거든. 삼각형의 원래 삼각형부터 출발할 거고요. 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외저본의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삼각형의 외저본의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외저본. 초록색의 외저본도 주황색이고 파란색의 외저본도 주황색이야. 삼각형은 다르지만 외저본은 현재 똑같습니다. 은서가 삼각형의 외저본의 중심이야. 빨간색. 그러면 초록색은 예각 삼각형이고 빨간색은 직각 삼각형이고 파란색은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어? 제일 쉬운 게 뭐겠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지면 돼요. 알겠지? 근데 직각 삼각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됐습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당연히 외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같겠죠. 그러지? 뭐라고? 중심에서 세 변까지 거리가 당연히 같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PA, PB, PC가 지금 다 똑같아요. 현재는 D로 되어 있습니다. P라 놓을게요. 됐니? 근데 거리야 되면 루트가 나오지. 그래서 얘를 제곱에도 관계 있어 없어? 자, 우리는 제곱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딱 뭐만 할 수 있어? 양수만 할 수 있어요. 양수는 제곱에도 관계 없어. 알아서 이 식을 함부로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답도 나와버린다고. 조심해야 돼요. 알아서 제곱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길이를 제곱했기 때문에 길이는 양수밖에 없어. 이렇게 식을 적게 되면 길이가 사거리 사라져서 식 한번 내가 보여주면 P의 좌표를 x, y라 놓고 풀 거야. 그러면 x-6의 제곱, y-1의 제곱이랑 x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이랑 x-2의 제곱이랑 y-3의 제곱이 다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는 얘야. 연립방정식이지. 문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 식 몇 개 있어? 2개야. 2개야. 아직도 이걸 3개라는 사람이 있어. 2개야.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또는 이거랑 이거지. 이게 하나가 중복이야. 3개가 아니라 하나, 둘, 3개가 아니고 그 중에 2개밖에 사용을 못해. 하나는 중복이고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쉬운 놈을 2번 사용할 건데 별 의미가 없네. 삐까삐까 해. 얘가 6이니까 요 놈을 2번 쓰는 게 좋긴 하겠네. 그럼 요 놈을 정리를 하면 왼쪽에 x제곱 있고 y제곱 있지. x제곱 있고 y제곱 있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1차식이 떨어져. 이거는 이거 쓰면 요것도 사라져. 1차식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2개 1차식을 연립을 하면 x, y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니?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문제가 원하는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거야. 요점 나왔으니까 요점 나왔으니까 요놈의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기울기 있을 것이니까 요놈의 기울기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요쪽도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점 구하면 돼.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쓸 거야.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쉬워.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쉽다가 아니라 연산이 좀 더 빨라. 알겠어? 두 번째 방법을 풀지 말라가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 하지만 외심이라 생각하면 첫 번째 방법을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됩니까? 단 이 삼각형이 뭐일 때는 직각 삼각형일 때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이니까 답을 쓰고 갈 거야. 그러면 얘를 점을 찍을 때 약간 잘 찍어서 이거 직각이네. 확인 작업만 해보면 되겠지.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 6,1 찍고 마이너스 1,2 찍고 2,3 찍고 아마 이건 아니야. 요 정도에 나올 것 같아. 점을 찍었는데 직각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확인 작업 여가 직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각이면 여가 외심이라고 생각을 풀 거라고. 외심 풀 때는 그것부터 확인하고 아니네 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풀어서 이 답이 나올 거라고. 나오긴 나와. 근데 여가 답인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직각은 그럴 필요가 없다. (85번입니다)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 놨어요.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지금 요것밖에 안 했어. 지금 요시 나오면 어쩐다고? 얘를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석하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게 계속 나와. 직선 때 나오고 원 나오고 이동 때도 나올 거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이 점점 어려워져. 현재는 요 직선, 요 직선이야. 알겠니? 그럼 뭐라고 얘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고. 이 도형 중에 여기서는 직선이 되겠네요. 두 개를 연립하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나면 x 값은 1 나왔고 y 값이 1 나왔습니다. 계산한 거 이거는. 그래서 이 직선은 1,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1,1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이 말이네. 원점하고 1,1을 지나는 직선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원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거리를 잴 거라고 내가. 직선 하나당 거리 하나가 나올 거잖아. 유성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재냐? 그 H 도형적으로 어떻게 재냐고. 식이 안 나오는데 거리를 잴 수가 없잖아 지금. 도형적으로 어떻게 재? 점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거리. 점 직선 사이 저 새끼는 눈가를 진짜 어떻게 하지? 눈 이렇게 감긴 애들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심어놓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을 켜려면 성냥 하면 눈이 이렇게 커져 버린데 이건 만화 거식이 돼 버린데. 어? 만화 거식이 돼 버린데. 뭐 넣냐 여기다? 이쑤시개 꼽아놨나? 이쑤시개 꼽아놨나? 이게 하는 거 있잖아. 잠 안 자려고 이렇게. 안 그러냐? 성냥개비 뭐라는데? 뽀개 갖고 하면 돼. 그 상처 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성냥개비 한 개 갖고 올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어? 여기다 꼽으면 되구나. 위에다가 굳이 눈에다 안 꼽고 눈에다 꼽으면 눈이 이만큼 커져버리니까. 여기다 위에다 꼽으면 이렇게 안 되나? 정신 차려 이씨. 어떻게 된다고? 수직으로 된다고. 현재 직선을 내가 4개 그렸어. 수직을 그릴 거야. 그림 그려야 돼. 수직도 못 그린 친구들이 많아. 수직 비슷하게 그리면 돼. 수직 이 정도 느낌이 있네. 이 정도 수직 약간 요 정도 될 것 같아. 이래 됐지? 그러지? 현재 중에 가장 뭐라 했어? 가장 큰 놈은 어느 놈이야? 1번, 2번, 3번, 4번. 뭐가 제일 커 보이냐? 뭐가 길이가 제일 커 보여? 1번이 제일 크게 보이지? 그러면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그러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현재 그림 중에 뭐가 많이 보여? 직각이 많이 보이지? 직각이 보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떠오르겠죠.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직각삼각형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놈은 뭐냐면 원입니다. 직각삼각형하고 원은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 조금 전에 했잖아. 직각삼각형, 외심, 외접원, 중심. 맞니? 직각삼각형하고 원은 세트로 움직여. 직각삼각형이 2개 이상인 것은 무조건 원이야. 직각삼각형하고 원은 세트로 움직여. 직각삼각형이 한 변이 일치하면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왔어? 2개 이상 나오는 것은 무조건 원이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 위의 점이 이러한 점들이 수선의 발이 원 위의 점이야. 이게 원점하고 원 위의 점과의 거리로 말이 바뀐 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 중에 가장 긴 길이는 어디냐 요 말이고 원 안에서 가장 긴 길이는 지름이 되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요 길이가 최대가 나오는 거라고. 요거는 알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할 거고 알면 바로 답은 나올 것이고. 그럼 최대값은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이 말에 대한 상황 판단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선은 뭐냐가 더 그렇지. 직선은 뭐냐? 거리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은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면 당연히 지름이 거리가 되려면 지름하고 수직이 되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1,1 요놈의 기울기는 1,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면서 1,1을 지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쌤이 저번 시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 특징은 설명했어요. 합이 y절편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에 점의 좌표가 항상 2로 일정해. 뭐 97번 질문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자 유성이가 질문했구만. 이것도 네가 했지? 아닌데. 그거 아니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가 원점을 지나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쌤 수업 시간에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고 요 상황은 말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돼. 두 개의 직선이 있어. 현재는 막 그린 겁니다. 아직 요건 상관없이 시하고 상관없이 두 개의 직선을 막 그린 거야 내가.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내가 점을 찍었어. 내가 점을 하나 찍었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찍은 거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재? 수직거리로 잰다고. 수직거리로 잰다고.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그럼 이런 점은 아니야 지금. 그러면 같은 거리를 재보니까 어떻게 수직거리와 똑같은 점은 이런 정도의 느낌을 있겠네. 이 거리랑 수직을 쟀더니 이것이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러한 점들을 찍어보니까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네. 이쪽도 있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 문장으로 해석을 했더니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러한 직선하고 이러한 직선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직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고요.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는 말에도 나옵니다, 이게. 알겠니?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한다가 같은 거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거의 나오는 문제야.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130% 정도 나와. 아니? 그런데 이 특징은 파란 선 두 개는 수직입니다. 수직인 직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성아, 수직이면 어떠냐? 기울기 곱이 많이.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은사 안 까먹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것은 고등학교 과정 직선에서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가 아니라 한 500% 나와. 수직 쪽으로 너무 많이 나와. 수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파란 선하고 두 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하나의 특징 뭐냐면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무조건 음수야. 하나가 양수이면 하나는 음수야. 이게 눈에 딱 봐도 직관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양수이면 하나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90도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 거야. 쌤 보통 요놈을 a, b로 많이 놉니다. 그 이유는 이 x, y하고 헷갈려서 그래. 얘를 x, y로 놓고 풀라고는 해.
그럼 이 xy하고 이 xy가 헷갈려서 얘를 a, b라 놓고 나중에 a, b를 xy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점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뭘로 이용한다고? 점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야.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땡큐 하네. 이건 땡큐야. 이건 땡큐고 절대값은 절대값 어떻게 푼다고요? 절대값은 절대값. 절대값은 절대값. 저번에 이론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야. 내가 봤을 때. 문제도 똑같을 수도 있어. 요 문제 풀어줬어요. 식은 좀 다르네요. 문제까지 똑같으면 요걸 한 바가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좀 다르네요. 다행이네. 살았다. 은서가 살았다. 찍었지 새끼야. 요렇게 나오고 요 놈을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긴 합니다. 여튼간에 얘는 얘를 XY로 바꿔버리면 순서는 관계없어요. 식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랑 얘를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면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고 하면 돼요. 누가 누군지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음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맞아.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맞아. 근데 지금 뭐가 얘하고 얘가 똑같을 때는 두 개를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얘랑 얘랑 같은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그러면 만약에 얘랑 얘랑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연산이 빨라지겠지. 바로 다이렉트로 식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 그 중에 뭐가 답이다 이래 된다고 해. 어떻게 된다고? 제곱이 같다는 말은 요놈 제곱과 요놈 제곱의 합이 같은 상황이야. 어떨 때? 현재는 유성은 어떤 관계냐? y는 x 대칭입니다. 이런 상황과 우리가 수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요 제곱이 똑같아요. 요놈은 1, 2고 2, 1이니까 이게 수직 상황이 뭐냐면 y는 x 대칭 상황이야. 이때는 그냥 보자마자 이동분선 두 개를 하나 더하고 하나는 빼면 끝. 수직 상황이야.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수직 상황이야. 그때도 바로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면 끝.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야. 하지만은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요. 알겠니? 이렇게 풀으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뭐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내심 좌표 구하는 걸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내심 좌표에 한 문제는 있었을 텐데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다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그 이 삼각형이 세 점이 있어 막 찍은 거 가지고 얘를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을 거야. 그 원의 중심을 P라고 했을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란 말은 1차적으로는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질문이야. 됐니?
내심의 중심 내접원이 되겠습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1번 방법은 요 방법을 써야 돼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6,0 0,-3 아래쪽에 있네. 0,-3 10,8 10,-8 우씨, 이 정도 있네. 그럼 그림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림이 뭐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놈의 기울기하고 수직인가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얼마야? 6, 3이잖아. 2분의 1. 요 기울기 얼마야? 여가 4칸, 여기가 4칸, 8칸이네. 직각이네. 자,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야. 방법은 있어. 나중에 나는 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 이렇게 푸는데 너무 잘 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좀 또 쉬운 방법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그때 알려줄 거야.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아마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안 알려줄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이 내접원에 대한 내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야.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내접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 각을 이등분선을 구할 거라고. 원래 내심 구하는 방법은 각을 이등분하고, 어떤 각을 이등분할까? 요 각을 이등분하고, 요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고, 그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 알아야 되고 요 직선 알아야 되고 이등분선 구해야 되는데 이등분선 두 개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 구해야 되고요. 요 직선 구해야 되고 요 직선 구해야 되고 요 이등분선 구하는데 이등분선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중에 양수놈을 구할 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위치상은 지금 좀 안 맞아요. 이 정도 가야 돼요. 이 정도 가야 그러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이쪽으로 해도 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른 지금 푸세요. 자, 지금 풀고 쉬었다가 원방 들어갈 겁니다. 얼른 풀어보세요.